그 순간 나는 트럭 아래에서 칼을 쥔 손을 떨며 동생의 다리를 노려봤다. 그의 웃음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내가 원한 끝이야, 형. 피가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의 비명조차 삼켜버린 엔진 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그날 가족의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때가 왔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그건 이미 불가능한 환상이었다. 복수는 이미 내 피 속에 스며든 독이었다. 나는 그날 아침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걸으며 평소처럼 커피를 들이켰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는 그곳에서 내 삶은 완벽해 보였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나는 한울건설의 CEO, 한준호. 35살, 성공한 사업가. 가족 기업을 물려받아 키워낸 자부심이 내 가슴을 채웠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동생 민준과 함께 회사를 이끌었다. 우리는 형제였다. 피를 나눈 영원한 동지.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다. 대표님, 이건. 민준 대표가 어젯밤에 서명한 계약서요. 나는 서류를 넘기며 눈살을 찌푸렸다. 한울건설의 지분 51%가 민준의 이름으로 이전되어 있었다. 내 회사가, 내 피땀이 그의 손에 넘어간 거였다. 이게 무슨,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이미 사무실을 나간 후였다. 나는 그의 방으로 달려갔다.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장, 형, 미안해. 이게 가족을 위한 길이야? 내가 너무 앞서갔어. 그 말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였다. 아버지의 죽음 후 민준은 나에게 의지했다. 나는 그를 대학에 보냈고 회사를 가르쳤다. 그런데 왜 나를 배신한 거지?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밤이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대출이 전부 민준의 이름으로 재조정되었다. 직원들은 나를 외면했다. 준호 대표님, 이제 민준 대표가 그 말은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술병을 기울였다. 아내 지은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준호야, 민준이가 왜 그랬을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이좋았는데 지은은 민준의 첫사랑이었다. 아니, 그녀는 내 아내가 되었지만 민준의 눈빛이 항상 그녀를 따라다녔다. 나는 그걸 무시했다.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그날 밤 지은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민준. 그녀는 황급히 받았고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아니, 민준아. 응,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냐. 회사 일 하지만 그 눈빛, 그 떨림. 나는 느꼈다. 배신의 냄새를. 다음 주 나는 민준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여전한 미소를 지었다. 형, 왜 그렇게 봐? 이게 가족 사업이잖아.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그의 말은 독처럼 달콤했다. 내가 피곤해 보이던데? 쉬어라, 쉬라고. 내 삶을 빼앗고 쉬라고. 나는 주먹을 쥐었다. 민준아,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우리는 형제라고. 그는 웃었다. 형제. 형은 항상 나를 무시했어.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독차지하려고 했잖아. 지은이도. 그녀는 나를 사랑했어. 그 말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지은이. 민준과. 나는 집으로 달려갔다. 지은은 없었다.
그녀의 옷장에는 빈 공간이, 침대에는 그녀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편지 한 장, 준호야, 미안해. 민준이가 날 구해줬어. 내가 아닌 그 사람이.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무릎 꿇고 울었다. 모든 게 사라졌다. 회사, 아내, 가족. 민준이 모든 걸 훔쳤다. 분노가 내 안에서 피어났다. 복수.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어떻게? 법적으로? 그는 이미 변호사를 동원했다. 나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나는 창고로 갔다. 아버지의 오래된 트럭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다. 민준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수리하던 그 트럭. 그는 항상 엔진을 만지작거렸다. 형, 나중에 이거 내가 몰게. 그 추억이 이제 독이 되었다. 나는 도구 상자를 열었다. 망치, 드라이버, 그리고 칼. 며칠 후 민준이 연락했다. 형, 트럭이 고장 났대. 내가 수리해 줄게. 옛날처럼.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래, 와라. 나는 트럭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 그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형, 어디 갔어? 그는 배기구를 들여다봤다. 나는 숨을 죽였다. 칼이 내 손에서 빛났다. 하지만 나는 내리지 않았다. 아직.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나는 그의 다리를 노려봤다. 이게 내가 원한 끝이야.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나는 복수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림자 속에서. 트럭 아래에서 기다리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어린 시절이 스치고 지나갔다. 우리는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였다. 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민주는 항상 나를 따랐다. 형, 나도 커서 아버지처럼 될 거야. 우리는 바다를 보며 꿈을 키웠다. 서울로 올라온 건 아버지의 죽음 후였다. 교통사고. 트럭이 그를 덮쳤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는 20살에 한울건설을 시작했다. 작은 공사장에서. 민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합류했다. 그는 영리했다. 숫자를 잘 다루고 사람을 끌어당겼다. 나는 현장을 뛰었고 그는 사무실을 꾸몄다. 지은은 그때 나타났다. 대학 동아리에서. 그녀의 미소가 내 세상을 밝혀줬다. 민준도 그녀를 봤다. 형, 예쁘네. 나는 웃었다. 내 거야.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게 있었다. 민준의 눈빛. 질투. 그는 항상 나를 따라잡으려 했다. 형은 왜 항상 앞서? 술자리에서 그는 물었다. 나는 어깨를 두드렸다. 너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아버지의 유언장. 준호에게 회사를 맡겨라. 그 한 줄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결혼식 날, 민주는 축하 인사를 하며 지은의 손을 오래 잡았다. 나는 봤다. 그녀의 뺨이 붉어지는 걸 하지만 무시했다. 가족이니까. 사업이 커지면서 갈등이 싹텄다. 대형 프로젝트. 강남 리뉴얼. 나는 안전을 우선했다. 비용이 들더라도. 민주는 반대했다. 형, 이게 기회야. 빨리 가자. 우리는 다퉜다. 그는 나를 무능하다고 비아냥거렸다. 그 프로젝트 중 사고가 났다. 노동자 한 명이 추락했다. 나는 책임을 졌다. 벌금, 소송. 민주는 멀찍이 서서 봤다. 형 탓이야. 내가 고집부렸으니까. 그 말은 내 심장을 도려냈다. 지은은 나를 위로했다. 준호야, 괜찮아. 우리는 함께잖아.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쌓여갔다. 민준의 배신은 그때부터 계획된 거였다. 나는 나중에 알았다. 은밀한 녹음.
그가 투자자들에게 준호 형은 이미 지쳤어. 내가 이어받을게 라고 말하는 걸 지분 이전은 그 클라이맥스였다. 지은과의 분류는 보너스. 나는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메시지들. 오빠, 민준이가 날 이해해줘. 준호는 너무 바빠. 분노가 나를 삼켰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에는 웃으며 직원들을 달랬다. 민준 대표가 잘 이끌 거야. 밤에는 벽을 치며 울었다. 복수의 불씨가 타올랐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민준은 교묘했다. 모든 서류를 합법적으로 만들었다. 트럭 사건 후 나는 사라졌다. 서울 외곽의 싸구려 모텔로. 거기서 계획을 세웠다. 민준의 약점. 그는 항상 완벽주의자였다. 하지만 약점 하나, 자만. 그는 나를 무시했다. 형은 이제 끝났어. 그의 SNS에 올라온 사진. 지은과 함께 강남의 레스토랑. 새로운 시작. 그 사진 아래 댓글 축하해요. 민준 오빠. 나는 그 댓글 하나하나를 읽었다. 그의 친구들, 직원들. 그들은 나를 잊었다. 나는 해킹 앱을 다운받았다. 불법이지만 상관없었다. 민준의 이메일, 비밀 계좌. 그는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5억 그걸로 지은에게 목걸이를 샀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어느 날 민준이 다시 연락했다. 형, 요즘 어때? 트럭은 내가 고쳤어. 이제 팔아. 그는 웃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민준아. 곧 보자. 은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허세를 느꼈다. 그는 불안했다. 나를 경계했다. 좋았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서 시작한다. 나는 모텔에서 나왔다. 서울로 돌아왔다. 새로운 신분. 박민수. 가짜 여권. 나는 그의 회사 근처에서 청소부로 위장 취직했다. 매일 그의 사무실을 청소하며 지켜봤다. 지은은 비서로 일했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다. 민준 씨, 오늘도 늦어요. 그녀의 목소리.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다. 어느 밤, 나는 그의 차에 GPS를 달았다. 그는 지은을 태우고 호텔로 갔다. 나는 창밖에서 봤다. 그들의 키스. 칼이 내 손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복수는 서서히. 그의 삶을 갉아먹을 거다. 뿌리부터. 청소부로 일한 지 한 달. 나는 민준의 일상을 파악했다. 아침 7시 출근, 점심에 지은과 데이트, 밤 11시 퇴근 후 술집. 그는 성공의 맛에 취해 있었다. 한울건설, 이제 내 거야. 그의 말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직원들은 박수 쳤다. 나는 바닥을 닦으며 이를 갈았다. 지은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봤다. 그녀는 여전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눈가에 주름이 새겨졌다. 박씨, 여기 좀 더 청소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부인. 그녀가 움찔했다. 아니, 그냥 지은 씨라고 해요. 그녀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변장했다. 안경, 수염, 허리를 구부렸다. 민준의 비밀을 더 파헤쳤다. 그는 투자자를 속였다. 강남 리뉴얼 프로젝트를 과대 포장해 돈을 끌어모았다. 실제로는 구조가 약했다. 사고가 날 터였다. 나는 익명으로 제보했다. 건설 감독관에게. 한울건설, 안전 문제. 그는 무시했다. 민준의 뇌물이 작동했다. 하지만 균열이 생겼다. 언론에 흘러나갔다. 작은 기사. 한울건설, 안전 논란. 민준은 화를 냈다. 사무실에서 소리쳤다.
누가 이런 헛소리를, 그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청소부일 뿐 이지은은 불안해했다. 민준아, 조심해. 준호 오빠가 민준이 웃었다. 그 인간.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 말에 나는 복도에서 주먹을 쥐었다. 나는 다음 단계를 밟았다. 그의 친구를 만났다. 옛 동창, 태호. 술집에서. 민준이 요즘 잘 나가던데 태호가 말했다. 나는 술을 따라주며 물었다. 형제라서 좋겠네. 준호 형은 어때? 태호가 한숨 쉬었다. 그 인간, 배신당했지. 민준이가 다 뺏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가 불륜도 했대. 태호가 놀랐다. 그걸 어떻게? 나는 태호를 이용했다. 소문 퍼뜨리기. 민준이, 형 아내와 바람, 클럽에서, SNS에서. 민준의 이미지가 금이 갔다. 투자자들이 물러났다. 안전 문제에다 스캔들, 그의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다. 그는 지은을 탓했다. 내가 준호랑 헤어지지 않았으면 지은이 울었다. 나 때문에. 너 때문에야. 그들의 싸움 소리를 나는 청소 중 들었다. 문틈으로. 민준아, 우리는 잘못했어. 준호 오빠한테 사과해야 해. 민준이 소리쳤다. 사과. 그 인간이 날 짓밟으려고 했어.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왜곡했다. 나는 웃었다. 속으로. 균열이 깊어졌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준의 계좌를 해킹했다. 불법 소프트웨어. 2억이 빠져나갔다. 익명기부. 아니, 그의 적에게. 경쟁사 CEO에게. 한울의 내부 자료. 민준의 프로젝트가 무너졌다. 계약 취소. 그는 절규했다. 누가 날 노리는 거야? 지은이 사무실을 그만뒀다. 그녀는 나를 봤다. 박씨, 당신. 준호 오빠 닮았어요.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냥 닮았겠죠. 그녀가 눈물을 훔쳤다. 그 오빠가 사라진 후 매일 꿈에 나와요. 미안하다고. 그녀의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사랑은 아직 남아있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민준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 작은 충돌. 경찰서에서 나올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그날 밤 그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문에 칼자국을 냈다. 곧 올게. 익명 메시지. 그는 공포에 떨었다. 준호 형. 형이야. 나는 아니라고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 웃었다. 복수의 맛. 달콤하고 쓰다. 균열은 이제 지진이 되었다. 그의 제국이 흔들렸다. 민준의 공포가 커질수록 내 쾌감도 커졌다. 하지만 그건 복수라기보단 중독이었다. 나는 매일 거울을 봤다. 준호야, 이게 내가 원한 거야. 눈은 충혈됐고 손은 떨렸다. 지은의 얼굴이 스쳤다. 그녀는 이제 민준을 떠났다. 더 이상 못하겠어. 그녀의 짐을 챙기는 걸 나는 창밖에서 봤다. 민준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지은아, 나 없이 어떻게 살아. 그의 울음소리. 처량했다. 그는 나에게 연락했다. 형, 제발. 만나자. 이야기하자.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그의 비밀을 폭로했다. 언론에. 한울건설 CEO, 횡령 및 불륜 이 증거 사진. 지은과의 호텔 장면. 가짜지만 설득력 있었다. 민준은 부인했다. 기자회견. 모든 건 모함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불신으로 물들었다. 직원들이 떠났다. 대표님, 신뢰가. 그는 홀로 사무실에 앉아 울었다. 나는 청소하며 그걸 봤다. 박씨, 물 좀 가져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물을 건넸다. 힘내세요. 속으로는 이게 시작이야.
지은이 나를 찾았다. 우연히. 카페에서. 박씨, 당신. 정말 준호 오빠 아니에요.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안경을 고쳤다. 아니에요. 하지만. 오빠를 아세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가 사라진 후 민준이가 변했어요. 나도. 후회해요. 그녀의 고백. 민준이가 날 꼬드겼어요. 오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왜 믿은 거예요? 그녀가 울었다. 바보같이 오빠를 믿었어야 했어.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안고 싶었다. 하지만 안 됐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그녀를 밀어냈다. 이제 늦었어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토했다. 사랑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었다. 민준의 다음 타격. 가족. 그의 어머니, 우리 새엄마. 그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민준아, 내가 준호를 그렇게. 그녀의 마지막 말. 민준은 병실에서 무너졌다. 엄마, 미안해. 그는 나를 탓했다. 형이 엄마를 죽였어. 형의 복수 때문에.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웃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새엄마는 나를 아꼈다. 준호야, 민준이 잘 부탁해. 그녀의 죽음은 나의 죄책감이었다. 복수의 나선이 나를 휘감았다. 더 깊이 나는 그의 집에 침입했다. 사진을 부쉈다. 가족 사진. 이제 가족은 끝났어. 민준은 경찰에 신고했다. 누군가 날 쫓아. 하지만 증거 없음. 그는 약에 의지했다. 수면제. 나는 그걸 바꿨다. 과다 복용. 그는 환각에 시달렸다. 형이 여기 있어. 거리에서 소리쳤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봤다.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박씨, 민준이가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나는 거절했다. 왜 나한테? 그녀가 매달렸다. 당신이 오빠 같아요. 나는 폭발했다. 안경을 벗고 소리쳤다. 지은아, 나야. 준호야. 그녀가 얼어붙었다. 오빠. 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사랑해. 하지만 나는 밀어냈다. 너도 배신자야. 그녀가 쓰러졌다. 오빠, 용서해줘. 나는 떠났다. 복수의 끝이 보였다. 하지만 고통은 나를 갉아먹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괴물. 민준이 나를 알게 된 건 그날이었다. 공원에서. 그는 나를 쫓아왔다. 형. 내가 다 한 거지. 그의 눈은 붉었다. 약물 때문. 나는 달렸다. 서울의 밤거리를. 그는 따라왔다. 형, 왜? 우리는 형제라고. 그의 외침이 메아리 쳤다. 우리는 강변에 멈췄다. 한강의 물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내가 시작했어. 회사, 지은, 모든 걸. 나는 칼을 꺼냈다. 아버지의 오래된 칼. 이민준이 웃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형도 완벽하지 않아. 아버지의 사고. 형이 운전했잖아. 그 말에 세상이 멈췄다. 민준이 비웃었다. 아버지가 죽은 날 형이 트럭을 몰았어. 술 취해서. 내가 봤어. 내가 날 탓하게 만들었지. 거짓말. 아니, 진실. 기억이 스쳤다. 그날 밤 술자리. 아버지와 다퉜다. 준호야, 민준이한테 회사를 물려줘. 나는 화를 냈다. 트럭에 올랐다. 하지만 기억이 흐려졌다. 민준이 계속했다. 형이 아버지를 죽였어. 그래서 내가 복수한 거야? 지은이도. 그녀는 나를 선택했어. 그의 말은 독침. 나는 칼을 휘둘렀다. 스쳤다.
그의 팔에 피가 흘렀다. 아, 그는 무릎 꿇었다. 형, 죽여. 끝내. 나는 멈췄다. 칼이 떨렸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울었다. 형제의 눈물. 하지만 지은이 나타났다. 오빠들. 그만해. 그녀가 달려왔다. 민준이 그녀를 안았다. 지은아, 형이 미쳤어. 그녀가 나를 봤다. 준호 오빠, 사랑해. 용서해. 그 순간, 선택의 갈림길. 나는 칼을 놓았다. 민준아, 끝내자. 우리는 포옹했다. 하지만 그건 환상이었다. 칼이 그의 등을 찔렀다. 깊이. 미안. 하지만 내가 시작했어. 피가 흘렀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형, 왜? 그는 쓰러졌다. 지은이 비명 질렀다. 준호야. 무슨 짓이야. 나는 그녀를 봤다. 이게 공정해. 내 배신도. 그녀가 울었다. 경찰 사이렌이 들렸다. 나는 달렸다. 하지만 잡혔다. 수갑이 채워졌다. 한준호, 살인 혐의. 재판. 모든 게 드러났다. 내 해킹, 모함, 복수. 민주는 살아남았다. 중상. 지은은 증언했다. 오빠는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배신자. 나는 유죄. 종신형. 감옥에서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 이름. 감옥의 철창 너머로 서울이 보였다. 회색 하늘. 내 삶은 잿더미였다. 민주는 회복됐다. 하지만 다리를 절었다. 내 칼자국. 그는 한우를 팔았다. 빚더미. 지은은 떠났다. 캐나다로. 오빠, 미안해. 그녀의 마지막 편지. 나는 매일 꿈을 꿨다. 트럭 아래. 민준의 다리. 칼, 아버지의 얼굴. 준호야, 용서하란 하지만 용서는 없었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두었다. 동료 수감자들이 물었다. 왜 그랬어? 나는 웃었다. 형제라서. 민준이 면회왔다. 한 번, 형, 나도 미안해. 그의 눈은 텅 비었다. 아버지 사고. 내 탓 아니야? 내가 운전했어. 술 취해서. 진실. 그는 자백했다. 내가 복수한 거야. 하지만 너무 갔어. 우리는 울었다. 형제는 영원해. 하지만 늦었다. 나는 종신. 그는 자유. 지은의 소식. 결혼했다. 아이 낳았다. 나는 축하했다. 속으로. 복수의 끝은 공허. 하지만 후회. 없음. 그건 공정했다. 배신의 대가. 감옥에서 나는 책을 썼다. 배신의 그림자. 출간됐다. 베스트셀러. 사람들은 읽었다. 진짜 복수 이야기. 민준이 읽었다. 그는 자살 시도. 실패. 형, 내 책이 날 죽였어. 그의 편지. 나는 창밖을 봤다. 한강. 물소리. 삶은 계속된다. 내 복수는 끝났지만 여운은 남았다. 영원히. 형제의 피는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우리의 끝이야.